제3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저번 시간에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26번 들어갑니다. 자, 2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도로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도 문제. 자, 현재 남아있는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 1402년 김서영 이무가 발의하고 이회가 제작했다. 원의 세계 지도를 참고했지만 한반도의 일부 부분이 지나치게 소략해 한반도의 지도를 보강했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태종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을 한 건데 중국 지도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제작해서 붙여버린 거죠. 이것이 뭡니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1번에 있네요.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지구전도. 이것은 이제 19세기에 이제 김정호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이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아직 모른다. 천화도인데요. 민간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화 사상이 담겨 있는 지도다라는 것. 천화도. 자, 네 번째. 여지전도인데 이것은 제작자가 미상인데 김정호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호로 추측이 되어 있는 김정호 제작의 추측으로 되어 있는 19세기 지도 여지전도인데 아메리카를 제외한 세계 지도를 그려놨다라는 거죠. 고려만국전도는 이제 선조 때 이광정에 의해서 그렇죠? 유입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군사조직. 군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상께서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려고 명하시고 나를 도제조로 삼았고 내가 청하기를 당송미 1천석을 군략으로 하되 한 사람당 하루에 2승씩 준다 하여 군인을 모집하면 응하는 자가 엄청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직업군인을 뽑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훈련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줄 것이다. 얼마 안 돼서 수천 명을 얻어 조총 쓰는 법, 창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또 당번을 정해서 궁중을 숙지케 하고 궁왕에 행차가 있을 때 호위하니 이상해요. 그렇죠? 느낌이 쎄한 게 서해 유성룡이죠. 유성룡의 호가 서해고 그러면 유성룡이 건의했던 훈련도감 아닙니까? 그렇죠?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창설했던 포수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했던 그 중앙군을 얘기하고 있다. 훈련도감입니다. 자, 1번 정조 때 설치한 국왕의 친위부대 장용영이죠. 장용영. 두 번째 정미칠조약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1907년에 당시 이제 시위대와 진위대 같은 그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죠. 세 번째 포사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것이 훈련도감. 네 번째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이건 세종 때 군대니까요. 조선 후기 군대 훈련도감과는 거리가 있다. 다섯 번째 양인 개변제의 원칙에 따라서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 의무군은 아니지요. 그렇죠.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의무군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7번은 이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8번으로 갑니다. 의무군은 아무래도 지방군 쪽이 가까울 것이다. 28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희빈장 씨의 아들 장희빈이 나왔어요. 왕비의 소생이 아니므로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한 것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왕명을 가벼이 여기는 상소를 올린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도록 해라. 그리고 사사하지요. 이게 뭡니까? 숙종 때 세 차례의 황국 중에서 두 번째 황국이죠. 그래서 장희빈의 소생 장희빈과의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이제 원자로 책봉,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세자로 책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기사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인현왕 민씨가 폐위되고 그렇죠. 송시열이 사사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1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명종 때 있었죠. 명종 때 을사사화 대윤과 소윤의 갈등. 두 번째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인이 집권했고 서인이 몰락하게 되고요. 세 번째 공신책봉에서 불만을 품고 이괄이 난을 인조 때 이괄의 난이다라는 거죠. 그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었다. 네 번째,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예송을 전개했으니 현종 때 예송 논쟁 아닙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이조전랑의 임명을 두고 갈렸다라는 거. 선조 때 붕당 정치의 시작. 2번이 정답.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주제, 조선 후기의 국학. 조선 후기의 국학. 배경,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자. 우리의 전통과 경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내용, 우리말의 의문. 지금 뭐 읽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국학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국사, 지리 이런 것들. 자, 기억번. 남북국 시대론을 제시한 발해고 18세기 실학자 유득공에 의해서 발해고에서 남북국을 최초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자, 니은번. 전국의 지리 정보를 정리한 팔도 지리지는 성종 때 양성지, 다시 얘기해서 조선 전기 때 그 제작한 지리지다라는 거죠. 현존하진 않아요. 디귿번.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정리한 아방강용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저수를 했지요. 그러니까 맞고요. 리을번 역사 지리지예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그래서 조선 전기의 사서니까 틀렸고, 기억 디귿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30번은 이제 민족 명절 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봄의 첫걸음 가, 전통문화 축제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새봄을 알린다. 자, 체험 1, 그 쭉 내려가서 사진 왼쪽에 있죠. 화전 만들기예요. 진달래꽃으로 장식한 화전을 붙여서 먹는다라는 거죠. 삼진날입니다. 삼진날. 그래서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거지. 이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서울의 강남이 아니고 저 중국 강남을 얘기합니다. 자, 삼진날. 자, 1번. 그래서 1번 백중은 7월 15일입니다. 백중. 그래서 김매기, 그러니까 논에 이제 김을 메고 그 김매기가 끝나고 여름철에 휴한기가 잠깐 오는데 그때 이제 휴식을 취하는 날 백중. 그래서 틀렸고. 자, 두 번째 칠석이죠. 견우와 진녀가 만나는 날. 그래서 비가 온다 뭐 이렇게 되고, 그렇죠? 밭에 이날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그 별을 보면서 이제 바느질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성들이 이제 바느질 솜씨를 기원했다 뭐 이런 것들. 세 번째 정월 대보름이죠. 1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을 맞이하는 달맞이, 쥐불놀이, 그리고 달집 태우기, 그리고 부럼 깨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었다. 4번이 이제 삼진날이니까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언제입니까? 추석이죠. 한가위. 그래서 음력으로 다 8월 15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토란국 그리고 송편을 빚어서 먹는 날, 그렇죠? 뭐 소싸움 이런 것들을 즐겼다라는 거죠. 4번이 이제 정답. 31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진중일기라고 써 있네요. 본문 진중일기는 조선 후기 평안도 가산과 곽산 일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진압 과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인데, 이 책의 참여 세력에 대해서 우군 측은 참모였고, 이전은 와주였고, 김창신 선본이었고, 그리고 김사윤과 송바발의 역할을 했고, 도대체 생무소에서 힘들다. 그렇죠. 그 졸개로는 의주로부터 개성에 이르는 지역 거의 대부분이 부호 그리고 대상이 망라되어 있었다. 와, 그러면 지금 평안도 서북쪽 이렇게 지금 그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홍경래난입니다.
가산, 곽산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첫 줄에. 요 홍견내는 아닙니다. 순조 때 1811년 서북민의 차별대우와 삼정의 문란이 극이 달했기 때문에 서북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옳은 거 1번. 청나라의 군대에 진압되었다. 아니죠. 이거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이거 이모군란 얘기네요. 그렇죠? 1882년 이모군란의 얘기였다라는 거. 세 번째. 몰락양반. 유계춘이 임술농민봉기네요. 임술농민봉기, 진주밀란, 진주농민봉기를 얘기하고 있구나. 철종 때. 네 번째, 남적과 북적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동학농민군이죠. 농민운동이었다라는 거. 다섯 번째, 세도 정치의 수탈과 지역 차별, 서북민의 차별 대우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32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자료는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누가 쓴 편지다라는 거지. 고종이 즉위하면서 누가 정권을 장악했다? 흥선대원군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한 다음에 보는 거죠. 그는 이양선의 접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서리와 장교를 상인으로 위장시켜서 서서히 동정을 살피라고 하였다. 이 편지를 통해서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에 대처하고자 했었던 그의 통상수교 거부 의지 흥선대원군이지요. 그 아랫줄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신미양요 직후 그가 재운 척과비 1871년 흥선대원군 맞네요. 자, 첫 번째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 영조 때 속대전이고, 자, 두 번째 보시면 군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호포제, 흥선대원군 호포제. 그렇죠?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납부해라라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었죠. 자, 세 번째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군국기물을 전담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폐기한 거예요? 비변사를 폐지시키면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복원시켰다. 자, 네 번째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였으니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당백전, 원납전 강요하고 당백전을 막 찍어내고 그랬다. 다섯 번째 사창제를 실시해서 황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곡을 사창제로, 그래서 민간에 위임시켰죠. 흥선대원군의 정책. 1번이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33번 문제로 갑니다. 가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그림으로 보는 역사 인물. 가를 한번 찾아보자. 가가 누구냐? 박지원의 손자인 나는 임술련의 농민봉기가 있었을 때 안핵사로 파견되었으니 박규수입니다. 그렇죠? 박규수. 그래서 개화사상의 성각자 박규수가 나와줘야 되고, 나번 볼게요. 을사늑약이 채웠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을사오적을 처벌하는 상소를 올린 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체포되어서 최익현이죠. 체포되어서 대마도로 유배가게 되고 그곳에서 순국하였다. 최익현입니다. 자, 1번. 대동강으로 침입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평안도 관찰사 당시에 박규수네요. 맞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북하기를 저술해서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북하기는 박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박제가. 자, 3번. 지금 이제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보를 처단했다. 대한광복회 박상진이 대구에서 군대식으로 조직을 했지요. 4번.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영남만인소는 이만손인데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다섯 번째. 통상 개국농을 통해서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 다 공통점이냐? 가번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번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개화사상, 위정척사 사상이죠. 그래서 나번은 틀렸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3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4번. 34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조약이에요. 어떤 조약이냐? 일본국 정부의 특명 정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뭐 감투가 많어? 그렇죠? 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와 에이 참 특명부 정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지금 뭐 위에는 다 일본 사람 2명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렇죠? 조선국 강화부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국 강화도 있는데 그렇죠?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의 반충추부사 신원과 부총관 윤지승과 함께 유지에 따라 의결한 조간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뭐 이렇게 복잡한데 일본국 애들이 강화도에 와서 지금 조간을 이렇게 열거했으니 요거에 대해서 사인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가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제7관에 보면 해양 측량권이 있구나. 뭐예요 이거? 강화도 조약이네. 이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1876년에 최초의 근대 조약 강화도 조약입니다. 1번 갑신정변이 원인이 되어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이 원인이 돼서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지요. 자, 두 번째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민영환이 자결로 순국했다.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을사늑약에 대해서 항거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으니 이것은 천주교를 포용한 거 언제예요? 포용한 거. 이제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하겠다. 이것은 조프 통상조약입니다. 조선과 프랑스의 통상조약이 1886년.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했으니 이거 뭐예요? 최애국 대우 조미수호 통상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부산회 두 곳의 항구가 개방되었다. 그래서 인천과 원산,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3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5번. 가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사절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개화 정책의 추진과 사절단의 파견입니다. 가번 대표는 김기수예요. 그래서 파견 시기를 봤더니 76년. 그렇죠? 그래서 활동 신식기관과 근대 시설을 시찰하는 것입니다. 자, 가번은요. 수신사입니다. 1차 수신사. 김기수예요. 1876년에. 그렇죠? 나번 보시면요. 지금 김윤식이에요. 김윤식이 1881년에 활동해 보니까 1년 만에 조기 귀국을 했네요. 그렇죠? 영선사입니다. 영선사는 이제 청나라에 파견을 보내게 되죠.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었다. 자, 에도 막부는요. 그 1603년부터 186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사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풍신수길의 이후에 임진을 한 이후에 정권을 잡은 것이 에도 막부예요. 그러니까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 메이지 정부가 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조사시찰단입니다. 조사시찰단. 역시 일본에 보냈지만 이때는 이제 그 반발하는 개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보냈던 조사시찰단. 자, 동그라미 3번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파견 뭡니까? 이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보내게 되지요. 그렇죠? 보빙사. 자, 네 번째 영선사 무기제조 공장인 기기청의 설립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영선사가 돌아와서요. 기기청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기기청을 설립하게 됩니다. 무기제조 창고지요. 자, 다섯 번째 공통점은 뭐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파견되었다. 대한제국은요. 1897년부터 그렇죠? 1910년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이거에 안 맞죠. 그렇죠?
그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3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 일기가 쓰인 이후의 사실. 그러면 이 일기 이후의 사실을 찾아보자. 드디어 내일 우정총국에서 개국 축하연이 열린다. 이거 언제예요? 1884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급진파가 온건파를 쳐버리는,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홍영식이, 네 번째 줄, 홍영식이 미국의 우편 제도를 보고 돌아와서 임금님께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로 우정국이잖아요. 근대적 우편 사업을 담당한다. 그렇죠? 이 이후에 뭐가 터진다? 갑신정변이 터진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1번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1896년 만들어진 독립협회 활동이죠. 그러면 이 이후 상황 맞죠? 그렇지. 24년 이후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 이것은 뭐예요? 경인선입니다. 자, 경인선이 만들어진 거, 처음에 만들어진 거 언제예요? 1899년에 착공해요. 그래서 착공을 하고 개통은 1900년에 개통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이후 상황이니까 맞고요. 자, 세 번째.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서 원산학사가 세워졌다. 1883년.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데 이전이네요. 3번이 틀렸네. 3번이 정답이고 4번. 황실이 자본을 투자한 한선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한성전기회사는요. 189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든 것이 뭐예요? 전차입니다. 전차. 그렇죠? 1909년까지 있었던 한성전기회사예요. 자, 다섯 번째.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은세계가 공연이 되었다. 1908년 원각사입니다. 은세계 공연. 이 이후 상황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전 상황 3번. 자, 3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경고. 부인 동포라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함께 여자의 몸으로 규문의 저하와 삼종지에 간섭할 사무가 없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는 어찌 남녀가 틀릴 수가 있느냐. 듣사오니 국채를 갚으려고 2천만 동포들이 석 달간 연초를 아니 먹고, 그렇죠? 지금 뭡니까? 국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국채 보상운동이구나.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먼저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서 서상돈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이 국채보상운동은 이제 서울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발전되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물론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언론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자, 1번 근우의 주도로 근우회는 1927년인데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너무 멀어요. 당시에 근우회는 없었죠. 자, 2번, 두 번째.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20년대. 물산 장려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물산 장려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됐다. 3번.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거 역시 물산 장려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틀렸고. 네 번째,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이거 누굽니까? 이건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구국운동, 그렇죠? 그래서 상소운동을, 구국 상소운동을 전개를 해서 결국에는 철회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보시면 서상돈,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죠.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 발전 되는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니 37번에는 5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가 이제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기구가 어딘지 찾아야 돼요. 자, 지금 뭐 편지 같은데 파리의 외무부 장관 각하께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했어요. 1894년 상황인데 조선 왕은 일본 공사 오토리의 요청에 따라서 무엇을 구성했는데 이 기구에는 의정부 영의정 김홍집이 총지를 맡았고
새로운 기반 위에 중앙정부를 조직한 다음에 무엇을 활동했고 행정, 재정, 법률 분야에서 여러 개혁안. 에헤이. 자, 지금 연도가 나왔잖아요. 1894년에 개혁안. 그래서 일본 애들이 주축이 돼서 막 밀어붙이는 개혁. 뭡니까? 가보개혁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가보개혁인데 지금 무엇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기구가 무엇이냐? 1차 가보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기구, 군국기무처입니다. 그렇죠? 초정부적 기구입니다. 그렇죠? 군국기무처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는 군국기무처구나. 자, 1번.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이건 을미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을미개혁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가보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1차 가보개혁을 묻는 건데 을미개혁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아니다. 두 번째,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한 것은 이 훨씬 이전에 있었죠. 1881년 민씨정부에서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1882년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광무개혁이에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지게 발급. 그렇죠? 자, 네 번째,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도로 이것은 제2차 가보개혁입니다. 와, 그렇죠? 이것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1차 가보개혁이고 제2차 가보개혁인데 제2차 가보개혁을 정답으로 내주고 싶으면 뭐가 나와야죠? 홍범 14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홍범 14조를 내고 풀어라 그러면 4번이 맞겠죠. 자, 5번. 공사노비법을 역파하고 과부의 재앙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평등한 세상이 열렸다. 자, 38번에 5번 정답.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의 제목으로 적절한 걸 찾아봐라 라는 거죠. 수행평가 안내. 자, 주제 일제강점기. 시대는 일제강점기구나.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고 조사 내용 한국사의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 이거 뭐예요? 식민사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래 줄에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국학의 연구 아닙니까? 국학연구. 자,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기억번. 이종휘 동사를 저술하다. 이거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의 국학자 이종휘의 동사지요. 시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를 연구했다. 니은번 신채호 조선상구사를 저술했다. 신채호 선생은 당시에 이제 난가 사상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일제한 거였다라는 거죠. 디귿번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를 편찬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1925년에 만들었던 조선사 편수에는요. 이것은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 한국사 왜곡단체입니다. 그렇죠? 이 조선사 편수회를 어디다 들이밀어요?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리을번 백남은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남은 선생의 사적 유물론. 일본 놈들이 얘기하죠. 니들은 봉건사회가 없잖아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우리 마르크스 베버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끼워 맞춰서 보니까 우리도 세계사하고 다를 게 없는데 봉건주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놈들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발전이 마비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주장했던 백남은 선생의 사적 유물론. 그래서 4번 리을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밑줄근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유물은 의암 유인석이 입던 의병장이네요. 그렇죠? 평상복으로 등록 문화재에 661호로 지정이 됐고요. 유인석은 위정척사 사상의 거두인 이양로의 문화로 그가 복수보영이 뭐예요?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죠. 국모의 원수를 갖고 전통을 보존한다. 국모의 원수는 1895년 을미사변. 그렇죠? 그가 복수보영의 기치 아래 일으킨 의병은 그러면 이제 끝나야죠. 이게 뭐예요? 을미사변을 나타냈죠. 그렇죠? 을미사변을 나타낸 뭡니까? 을미의병이에요. 자, 을미의병을 얘기하고 있다. 1895년. 그렇죠? 을미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죠. 화가 났다라는 거죠. 자, 1번. 정답이 나왔네요. 뭡니까? 1번 단발령의 시행에 따라서 봉기하였다. 당연하죠. 2번. 해산 군인의 합류로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1907년 정미의병이죠. 그래서 정미의병은 해상 군인이 가담하면서 어떻게 13도 창의군 군대식으로 조직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자, 봉오동 전투 1920년에 있었죠. 그렇죠? 대한 독립군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다. 네 번째,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했으니 이것은 뭡니까? 독립의군부예요. 독립의군부 1912년에 임병찬에 의해서 조직된 복고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왕정을 복구하고 새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독립의군부 활동. 다섯 번째,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정미의병이에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의 내용이죠. 13도 창의군이 국내로 진격하면서 그렇죠? 국내가 아니고 서울로 진공하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됐죠. 1908년 1월 달에 이때 각국 영사관에 서신을 보내서 우리 독립군이다 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것.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이에요. 40번은 이제 을미의병을 물어봤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41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진만 봐도 너무 익숙한 이제 사진이다라는 거죠. 자, 1898년에 출생했고요.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합니다. 그렇죠? 1926년 환푸군관학교를 졸업했고요. 1935년 민족혁명당을 결성했고 1938년 이때도 활동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봐도 김원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1919년에 그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을 했던 김원봉 선생을 지금 그림에 나왔다. 사회주의자죠. 자, 1번. 하얼빈역에서 이또를 사살했다. 이건 안중근 의거예요. 안중근 의거. 그렇죠? 그래서 1909년 안중근 의거입니다. 그래서 이 침략의 원흉 이또를 처단했지요. 자, 두 번째,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명동학교를 세웠으니 김야견 선생입니다. 1908년에 명동학교. 김야견 선생은 이렇게 선택지로 최근 들어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파악을 좀 해놓자라는 거죠. 세 번째, 훈코우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했다라는 거죠. 윤봉길 의거예요. 윤봉길 의거 1932년 4월달 훈코우공원 의거죠. 자, 네 번째,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했다. 양세봉 선생이죠. 양세봉.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 전투예요? 조선혁명군 영릉가 전투니까 1932년. 자, 다섯 번째, 중국 우한에서 군사 조직인 의용대를 창설했다. 이게 뭐예요? 조선의용대. 김원봉 선생이 이제 만들었던 1938년 조선의용대고요. 우한시 안에 그 한커우에서 조직을 했던 무장단체 뭡니까? 조선의용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42번 한번 풀어볼까요? 4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일제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시기 언제냐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서 얘기하죠. 창씨개명을 강요해서 창씨개명 민족 말살 통치인데 자, 우리의 성명을 바꾸게 하더니 참 속상하구만. 그뿐 아닐세 국민징용령을 시행해서 1939년 징용령이에요.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부려먹었군. 뭡니까? 1930년대 후반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 그리고 병참 기지화 이런 것을 할 때지요. 시기 됐다. 1번. 태형령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1910년대지요. 틀렸고
자, 두 번째.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1910년대입니다. 그렇죠? 1910년 허가제죠. 허가제. 회사령. 세 번째.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했다. 암태도 소작쟁이요. 1923년, 1924년까지 암태도에서 소작 운동을 전개했는데 악덕지죽 문제철에 한 거였지요. 그래서 서태석이 가서 고리였던 80%의 소작률을 40%까지 감경시켰던 암태도 소작쟁이. 네 번째, 한국신민서 삼송을 강요 받았다라는 거죠. 이때 4번이 정답. 자, 5번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조선교육회에서 1920년대 민족 대학을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번에는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43번. 자,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어제 오전 8시에 도남문을 떠나기 위한 순종 황제 인산일. 순종의 인산이구나. 대여가 막 관수교를 지하시며 그 뒤에 이왕 전하, 이강공 전하가 다시 마차가 지나는 오전 8시 40분경 그 행렬 동편에 학생 수십 명이 활판으로 찍어낸 경문 수만 매를 뿌리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라는 거죠. 자, 순종의 인산일 1926년 6월 10일 뭡니까?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수립을 주었다. 이것은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이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조직화해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지요. 자, 두 번째,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산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래서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개가 되지요.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60만세 운동인데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사전 발각되면서 그렇죠. 사전 체포가 되면서 이제 빠지긴 했지만 이 60만세 운동의 의의는 뭡니까? 이 민족이 유일당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영향을 주었던 것이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1927년 신간회가 만들어지죠. 자, 3번이 맞고요. 4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어디에서? 기차 안에서. 그래서 나주 광주 간 통학 열차 안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한국 여학생 박기옥을 희롱했고 그에 대해서 박준채가 화가 나서 때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편파적으로 수사했고 그래서 이제 신간회가 지원을 했고 이 사실이 광주 시내에 알려지면서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것이 전국에 확대되는 이것이 뭐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자, 5번 일제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는 계획이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43번에는 3번이 정답이다. 자,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4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사진은 이봉창이 이 단체에 입단한 이후 독립운동에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태극기 앞에서 찍은 것인데 그는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져서 일제 침략자들을 서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이봉창 의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봉창 의거는 언제예요? 1932년 1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왕이 왔다 갔다 하는 사쿠라다 문 앞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 폭탄을 던졌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문제는 이봉창이 주가 아니고요. 무엇이 줍니까? 이봉창이 속해 있는 단체가 무엇이냐? 이건 뭐예요?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렇죠? 한인애국단은 상하이에서 1931년 누가 만들죠? 김구가 조직한 의열단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1번. 김구에 의해서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아이고,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2번. 조선혁명선을 지침으로 활동했다. 누굽니까? 이것은 의열단이죠. 의열단.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지고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서 내가 써주겠소. 그래서 그 조선 혁명선언을 작성을 했다. 의열단 강령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김상옥, 김익상 등이 단원으로 활동했다. 의열단이죠. 의열단의 활동. 그래서 지금 김상옥 의사는 1923년에 어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또 누굽니까? 김익상 의사는 1921년 그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북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 1912년 임병찬에 의해서 고종의 빌명을 받아서 복고주의로 결성한 단체 독립의군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거죠. 신민회예요. 신민회. 신민회는 1911년 신흥강습소를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고, 신흥무관학교를 그냥 내세워서 겉으로 이제 표면상에 내세웠을 때는 언제 1919년에 그렇죠. 아무튼 신민회의 활동이었다라는 거. 1번이 한인애국단의 활동. 정답. 자, 우리가 4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45번. 자,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필에서 찾아봐라. 시기.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되고, 네 번째, 친일파 민족 반역죄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대해서 입법기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되고, 근데 쭉 내려가니까 또 뭡니까?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집회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뭐예요? 좌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좌우합작이고, 그리고 좌우합작 지금 원칙이 몇 가지예요? 7개. 좌우합작 7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좌우합작 운동은 언제? 1946년, 그렇죠? 1946년.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 원칙이 세워진 거는 10월 달이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아이고, 나왔네. 자, 그렇다면 1946년 10월 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번에 있네. 46년, 라번이 아니고 다번에 있네요. 그렇죠? 3번에 있다라는 거죠. 4번. 이렇게 허무하게 답을 맞출 수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 1조에 보시면 민족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상회의 결정인 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1945년 12월 달에 있었죠. 이 이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년 12월. 그러면 이제 나번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고, 그리고 누가? 이승만이 정부에서 발언을 했죠. 그에 반대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열리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 보면 미소공동위원회 1차가 결렬됐구나. 그럼 1차 이후구나라는 것을 아시니까 나번은 아니고 다번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와야지요. 자, 4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남강 땡땡땡. 자, 생물연대는 1864년 그리고 1930년까지. 자, 주요 활동 신민에 가입했고요. 자기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태극서관을 경연했습니다. 그리고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로 활동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이승훈 선생. 자,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 라는 내용이죠. 1번, 민족 교육을 위해서 오산학교를 설립했으니 1907년 정주의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 맞습니다. 그렇죠? 신민회 활동사항. 신민회 활동사항이죠. 그래서 1908년에는 누가?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하였다. 이승만. 그렇죠? 이승만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2대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박은식 선생 2대 대통령. 자, 세 번째,
서유견물 집필에서 서양 근대문물 6일준이지요. 6일준의 서유 견문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했다.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주시경 선생, 여기서 이제 국문연구소 1907년. 다섯 번째 보시면 헤이그에서 열린 평화회의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렇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선생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 안 들어가지요. 자,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7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밑줄근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 일제 쌀 증산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일제에서 쌀을 증산해야겠다. 산미증식인가? 자,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쌀 생산을 늘리겠다는 조선총독부의 계획이 발표됐고요. 조선총독부는 일본에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던 이촌양도 현상이잖아요.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일제는 이를 위해서 관계시설 확보하고 종자 개량을 하고 우리 민족에게 증산할 것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이죠. 자, 1번 농광회사가 주도해서 추진하였다. 농광회사 이거 1904년에 일제 황무지 개간, 그렇죠? 그 요구잖아요. 틀렸고요. 자, 추진 과정에서 수리조합 반대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답이에요. 생소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수리조합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개선하고 막 하잖아요. 지식인들은 알고 있었죠. 이거 안 된다. 이것도 수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 운동도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태평양 전쟁 이후 군량미 조달 위해서 안 되죠. 태평양 전쟁은 1941년까지인데요. 그렇죠? 자, 1941년부터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1920년대 상황이고 왜 말이 헛나오지? 자, 네 번째. 어찌됐건 의미는 전달이 됐으니까 됐고. 자, 네 번째. 하와이 노동 이민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대한제국이 추진을 했던 하와이 공식 이민이에요. 이것은 대한제국이 추진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추진했다. 이렇게 쓸게요. 자, 다섯 번째,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방공령 사건은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시행을 했고 오히려 이제 안 좋았다라는 거죠. 방공령 해제하고 그리고 배상금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첫 번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줄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 민족적 대단결이다라는 거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지요.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했다라는 거죠.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 1972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남북조절위원회예요. 1번 정답이죠. 2번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개성공단의 설치에 합의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예요. 틀렸고. 네 번째,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2000년에 김대중 정부지요. 그래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에 있었고요. 당시는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박정희 정부 정답. 자, 우리가 4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9번. 다음 명령을 발동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대통령은 오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했고 또한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1993년. 그리고 정부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자, 그렇다면 이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라는 것이니까 찾아봅시다. 1번.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962년에 시작됩니다. 당시에 그 박정희의 쿠데타 군사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군사정부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건 1996년 때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고, 자, 세 번째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자, 네 번째 제2차 석유 파동 1978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원조 물가를 각오한 300산업, 1950년대 후반이죠. 당시 이승만 정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 면, 설탕을 지원받아서 그 제분, 제당 섬유공업을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2번이 정답, 50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복원 전, 복원 후. 이 운동화는 이한열이 시위할 때 신었다. 이한열은요, 1987년 6월 항쟁 때, 그렇죠? 이때 병원으로 후송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운동화는 이한열이 시위할 때 신었던 것이고 최근 복원되었고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한열은 후원철폐, 독재타도 등을 외치면서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요. 이 중에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 다음 달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풀어보자. 1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거 1980년에 있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에 의한 것이다. 자, 세 번째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렇죠? 네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6월 민주항쟁 결과 그래서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개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기출 문제는 우리가 왜 풀어본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것을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몰랐던 것은 체크를 해두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제가 이제 바라면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인데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